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6차 시이고요. 부등식과 그 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등식이라는 거겠죠. 그죠? 아니 부자에 써가지고 등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등식이 아닌 식들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등식이 아니다. 등호로 이제 표시를 안 하는 식에 대해서 무엇이 존재한다? 해가 존재한다. 이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죠? 자, 일단 요 생각톡은 일단은 이제 건너뛰고 이제 바로 이제 식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9는 2보다 크다. x를 3배에서 7을 더하면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황은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같지 않은 상황이다. 맞죠? 등호는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할 때 이제 뭡니까? 이제 두 줄을 이제 가로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나타냈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은 이제 서로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표시할 때 그때 우리는 등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서로 같다가 아닌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등호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쓰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등호를 쓴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각각 9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3x 플러스 7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등호는 이제 요렇게 그래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하기로 이제 뭡니까? 이 뾰족한 가로 요걸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이제 큰 쪽이고 입을 안 벌리고 있는 쪽이 이제 작은 쪽.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제 보이죠? 요 밑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밑에 작대기를 하나 더 떼서 이제 우리를 뭐라고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제 크거나 같다.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 이제 요 기호를 이제 표시하고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는 이제 요 기호를 이제 나타내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다. 그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등식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참고 부분을 보면요. 등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부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고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x 플러스 7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에서도 이제 3x 플러스 7 그러니까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등호의 왼쪽에 있으니까 좌변이라고 3x 플러스 7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 해갖고 요 있는 10 부분을 우리가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등호 1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는 양변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기로 합니다. 네,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등호는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등호를 써서 서로 같다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고요. 등식이 아닌 모든 식을 부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할게요. 어떤 대상 A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는데 대상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의를 원초적으로 이제 끌어내 보면 크다라고 하는 정의는 A 빼기 B를 했을 때 0보다 크면 이때 이제 A는 B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A 빼기 B를 했는데 0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A와 B는 같다.
요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A가 B보다 작다라고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크다, 작다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실수는 크기가 비교가 되는 수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크거나 같거나 작다. 요 이제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증명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명 방법을 사용하느냐? 크다라고 했는데 안 되네. 작다 했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이제 사용할 때 어떤 경우다 크거나 같거나 작은 상황,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은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부등식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낸다? 같지 않는 상황. 같지 않는 상황. 이때 이제 사용하는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x에서 2를 뺀 후 5배를 하면 1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에서 2를 뺀 다음에 이 식을 5배 하면 어떻다? 10보다 크다. 요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1회 이용 요금이 750원인 마을버스를 한 달 동안 X회 이용한 요금은 어떻습니까? 요거 원 이하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이제 나타낼까요? 750원을 갖다가 한 달 동안 X회 이용했다. 그죠? 그럴 때 이 비용은 어떻다는 겁니까? 15,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이렇게 이제 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곱하기를 이제 뭡니까? 이제 보기 싫다라고 하면 750x가 15,00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자루에 1,300원인 색연필 X자루의 값과 배송료 2,500원의 합은 만원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1,300원 X 만큼 있으면 이거는 색연필 이렇게 이제 산 개수만큼의 비용이 되겠죠. 여기에서 배송료 2,500원까지. 이렇게 이제 합한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된다? 10,000원보다 작아야 된다. 10,000원 미만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식을 나타내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부등식을 우리가 세워봤으니까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x 플러스 4가 7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x에다가 1이랑 2랑 3이랑 4를 차례대로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x의 값이 1이면 좌변의 값은 5이고요. 우변의 값은 7입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등식이 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의 값이 6이 되고 우변의 값은 7이니까 대소 비교하면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부등식이 참이 된다가 되죠. 그리고 x의 값이 3이에요. 그러면 좌변의 값은 7이 되고 우변의 값은 7이 되니까 대소 비교하면 서로 같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등식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x의 값이 4이면 좌변의 값은 8이 되고 우변의 값은 7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좌변이 우변보다 크게 되니까 이 부등식이 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짓. 위 표에서 부등식 x 플러스 4는 7보다 작다의 x값이 1, 2일 때는 참이 되고요. 3, 4일 때는 거짓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미지수 x를 포함한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 이것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해요.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그것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일 때 부등식 x 플러스 4는 7보다 작다. 이것은 x의 값이 1, 2일 때 참이 되니까 1, 2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해 중에서 이제 1, 2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x가 4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등식 2x-1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부등식을 푼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해당하는 모든 해를 구하는 거죠.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x는 4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x는 뭐밖에 없다? 1, 2, 3, 4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부등식 2x-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 부등식에다가 x의 1, 2, 3, 4를 차례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는 1일 때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 1이 나오니까 작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거짓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x는 1, 1은 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x가 2일 때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부등식 이걸 만족하는 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3일 때는 어떻게 되죠? 3일 때는 좌변을 풀면 5가 되고 우변은 5였으니까 서로 같게 되니까 부등식을 부등호가 요렇게 이제 똑같죠? 요 크거나 같다.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이 x는 3이라는 거죠. 그래서 3은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좌변이 7이 나오고 우변은 5였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이제 되죠. 그렇게 되니까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참이 되니까 해가 된다. 따라서 구하는 부등식의 해는 3이랑 4. 그래서 이제 답은 3, 4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문제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x가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가 가지는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1, 2, 3을 여기 부등식에 있는 x 자리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참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주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풀어보면 됩니다. 자, 찾아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고 이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도 아니고 초고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X%라고 이제 할 때 초고령 사회가 되는 X값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이제 긴 상황을 단순하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유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